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천은미 이하여자대학교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이제 전국 확산이죠. 일일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20%를 넘는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로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이번 확산의 특징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네. 경로 파악이 안 되는 깜깜이 경로가 30%를 넘는데 이 이유는 이제 무증상 감염이 첫 번째 초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거의 네. 80% 가까이 무증상 감염이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역학조사를 우리가 이틀 전부터 하고 있는데 증상 발현 전. 네. 이 증상 발현 전 3일부터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에도 되어 있어서 역학조사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아마 깜깜이 경로를 조금 더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네. 또 하나 문제점은 고령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환자가 발생을 하면서 병상 부족의 문제가 지금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을이 되기 때문에 환절기가 겹치면서 독감이나 다른 호흡기 질환자와 겹칠 경우에는 의료 체계 부담이 많이 될 수 있고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 때 대이동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신중해야 된다. 또 한편으로 전문가 집단에서는 빨리 3단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3단계로 하면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회 경제적인 타격이 대단히 크죠.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단계고 2.5단계라는 이제 단계를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2.5단계가 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모임을 가지거나 카페 같은 경우도 프랜차이즈 카페는 우리가 포장 배달만 가능하지만 네. 일반적인 개인이 하는 카페는 또 들어가서 할 수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3단계로 격상을 하지 않고 네. 확진자를 줄이는 방법은 국민들이 협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을 하되 철저히 잘 착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덴탈 마스크 같은 경우를 사용할 때도 밀착을 잘 해주지 않으시면 일반적으로 밀착을 잘 하는 경우에 비해서 30% 정도밖에 효과가 없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제가 미용실이라든지 이렇게 마스크를 좀 쓰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3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확진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구로 아파트의 감염 경로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원인이 됐을 수 있다. 또는 환기구다. 이런 여러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 라인에서만 복도식 아파트에서의 이 집단 감염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구로 아파트 감염에 대해서 네.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환기구 아닐까 했지만 환기구에서는 지금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금 가능성은 떨어지고요. 저는 엘리베이터가 공용으로 쓰는 가장 그런 많이들 같이 쓰시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내에서 마스크를 안 쓴 분이 계셨거나 마스크를 네. 적절히 착용을 안 하신 분이 계셨다면 공기 중에서 분명히 바이러스가 일정 시간 떠 있고 기본적으로 10분 이상 그리고 4시간은 공기 중에 떠 있고요. 네. 일부 연구에 의하면 거의 14시간 정도까지도 16시간까지 생존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기 중 감염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버튼을 통한 접촉 감염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구로 아파트와 다른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조금 더 철저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또 하나는 홍콩이나 그런 사례에서 배수구를 통해서 그런 에어로졸 형태의 바이러스가 감염을 유발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번에 있었고 그래서 배수구 쪽도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흡연은 어떻습니까? 간접 흡연까지도 이 전파 감염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질병관리본부의 의견도 있었는데요. 네, 흡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코나 목이나 머리에 있는 바이러스가 침범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네. H2란 수용체가 있는데 그 수용체의 숫자가 흡연을 하면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공격을 훨씬 잘 받습니다. 네. 그리고 연기 속에 내뿜는 연기 속에 이 바이러스가 같이 나오면서
비말 형태뿐 아니라 굉장히 연기는 가볍죠. 그 속에서 네. 바이러스가 멀리까지 확산을 하기 때문에 2차적인 감염 유발을 할 수 있어서 흡연 자체는 이 확산에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육류와 같은 가공품을 통해서도 전파될 가능성이 이야기되는데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나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네, 그 미국에서 연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피부에서 돼지 피부를 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사람 피부가 굉장히 가까워서 그 네. 동물 피부에 얼마나 이 바이러스가 생존하냐를 봤더니 기온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4일입니다. 22도가 4일간 생존할 수 있는데 4일간, 네. 37도가 되면 8시간 이내에 참여를 하지만 냉장고 온도인 4도씨에서는 14일, 2주간 안정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생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증상이 없지만 확진이 안 된 그런 그런 걸 다루는 고기를 네. 다루는 분들의 손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 음. 냉장고에서는 14일 동안 생존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만큼 바이러스 자체를 고기의 종류에 따라서도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손을 잘 씻어야지만 이런 전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